자, 109페이지에 차심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어제 차심 얘기했지만은 차심이란 우리 찻잔을 만들 때, 그치? 자, 가마에서 굽는 과정에서 금이 생겨. 그러면은 그 금에 찬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빛깔이 생기는 것, 그치? 그걸 우리가 차심이라고 했어.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이게 A부터 E까지, 그치? 자, 인덱스 매겨져 있으니까, 단연이지만은 요 인덱스 기준으로 끊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자, 차심이라는 말이 있지. 자, 찻잔을 닦지 않아서, 자, 물이끼가 끼었나 했더니, 자, 물이끼 오고 물기 한번 쳐볼래? 그래서 지금 여기, 자, 차심 어제 쌤 얘기했듯이, 우리 찻잔이 이렇게 있으면, 그치. 요렇게 지금 금이 가가지고, 여기 이제 찬물이 스며드는 걸 얘기했다. 물이끼가 아니에요. 물이끼는 약간 뭐 곰팡이라든지 약간 세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끼는, 자, 착각. 오해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야? 그래,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고 했지. 해서 자, 우리가 뭐뭐 했지, 뭐뭐요 친근한 구어체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그다음에 찻잔을 잡아봐. 찻잔을 지금 길들이는 거라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자, 주관적인 어떤 변형, 태도,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내가 차심은 자 이렇게 금이 생겼을 때 그렇지 차를 여기 계속 이제 따라 마시니까 찬물이 스며드는 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객관적인 어떤 현상이라면 길들인다라는 말은 그렇지 화자가 그것을 뭐야 주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주관적 반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밑에 자 요 B는 내가 이렇게 할게. 차심이 생기는 과정. 그래서 자, 가마속에서 흙과 유약은 약간 도자기들이 반딱반딱하게 그렇지 만들어진 어떤 뭐 바르는 약품 같은 거야. 자, 유약이 다툴 때니까 뭐 의미법 사용되었네. 그릇에 자 봐봐 잔금이 생긴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금이 딱 하고 생긴다. 그러면은 자, 이 잔금이 생긴 채로 이렇게 굽혀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나오면은 거기 이제 잔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 잔에 이제 뭐가 뜨거운 찬물이 그 잔금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색이 점차 바뀌는 게 요게 2번 그리고 요 1, 2번의 과정이 또는 1, 2번의 과정을 통해서 차심이 생긴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어쨌든 좀 여기서 내가 뜨거운 찬물을 또 여기 밑줄에 한번 그어놨는데 인덱스도 매겨져 있으니까 결국 이 뜨거운 찬물이 뭐 하는 거야? 그래 이거 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뭐 한다고 색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녹차를 마시면 약간 푸른 그지? 약간 초록빛. 그다음에 뭐 홍차를 마시면 약간 붉은빛이 그렇지? 이 금들이 그렇지 차심이 생길 거라면서 이 찬물이 결국 이제 잔금으로 그렇지? 자 스며들어서. 색을 바꾼단 말이지.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맞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지금 뭐라고? 자, 1, 2번이라고 좀 표현했지만은, 우리 A, 삼행에서는 찻잔을 뭐 하는 거라고? 길들이는 것이라고 좀 표현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아까 주관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B는 좀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객관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봐봐. 이렇게, 원래는 봐봐. 1번이라고 했을 때, 자, 요게, 잔금이 생기는, 사실 너희가 도자기를 구우러 공방에 갔어. 구워서 나왔는데, 이렇게 잔금이 가 있으면은, 이거 잘 만들어서 못 만들었어. 좀 잘 못 만들었다고 생각해. 일반적인. 그래서, 자, 잔금이 생겼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지. 맞지?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근데 봐봐. 차심이 박힌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해.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으로 부정이었습니다만 차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조화가 된단 말이지. 맞지? 병균도 막아주고 내 밑에 있는 요거는 또 별별 따로 쳤는데 자,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그렇지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개관하고 끝을 냈을 때 지금 어떤 얘기를 했어? 이 자신과 관련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간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친구랑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어. 그래서 막 바로 막 손절치고 그지 평생 안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작은 트러블, 갈등이 오히려 둘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제 더 단단하게 쥐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막 결속이 강해진다. 그죠? 결합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잔금이 생기는 이 과정을 오히려 지금 차심이 그지 만들어지면서 그죠? 더욱더 좋게 된다라는 역설적 인식, 긍정적 인식으로 좀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불가마 속의 고통, 이 불가마 속의 고통이란 결국 이제 뭐야 이게 금 또는 잔금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 안에 지금 뭐야? 아까 위와 같은 리을과 같은 그치? 뜨거운 찬물이 이렇게 뭐야? 스며드는 거. 맞지? 자, 그래서 고통을 또 다스린다. 이것도 다 의인법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게 차의 마음. 그게 차의 마음이란 말은, 그치? 그 잠금 속에, 그치? 오히려 찬물을 스며들게 함으로써 더욱더 뭐 하는 거야? 그래, 또 단단하게 또 병균도 막아준다 같은, 그치? 더욱더 뭐, 긍정적인 것으로, 그치?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자, 차의 마음. 즉, 차심을 본 화자의 인식, 그치? 오히려, 자. 이게 좋구나. 그치? 라는 인식. 자, 그래서 들렸지. 이것도 뭐뭐 했지. 뭐뭐 했지로 좀 끝이 나네요. 쏘야, 한번 빨리. 다음 지나갈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 E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나다. 그만큼 지금 뭐야? 깊게 배었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차심이랑 표면에 겉으로만 살짝 배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잔속 깊이, 이렇게 스며든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갈라진 너와 나 사이. 그치? 그래서, 자, 봐봐. 자, 차심에서 그 인식을 이제 뭐, 인간관계로 이렇게 지금 전환을 시킨 겁니다. 또는 이걸 우리는, 자, 전환이라고 해도 좋고, 인간관계로 유추 확장 적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또 타당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갈라진 너와 나 사이. 이 말은 뭐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친하게 잘 지내면 좋습니다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즉, 자, 이 갈등이란 우리가, 아까 그치? 차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뭐가 전제돼요? 잠금이 생겨야 돼, 일단은. 그치? 그래야 찬물이 스며들 것 아니야. 그래서 잠금이 생겼을 때, 그 잠금 보고 그냥 그 컵을 버린다거나 사용 안 한다거나, 그치? 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뭐야? 그런 빛깔, 즉, 여러 가지, 그치? 찬물을 통해서 그 금에 그치 베어들면은 차심이 그치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사이가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그치? 아까 우리 지금 시에서는 더욱 단단해진다라고 했거든. 조여준다. 맞지? 그래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 그치? 그러면서 아픈 금 속으로 찬물, 그치? 금. 다음에 찬물 내리면서 금마저, 그 고통, 그 갈등마저 우리 몸의 일부인 양, 내 삶의 일부인 양, 그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그래.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우리가 이것을 지금 수용하고, 그치? 또는 긍정의 계기로 삼으면 이런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좀 알 수 있다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또 치유 또는 회복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요게 뭐다? 역설적인 인식의 그치? 바탕을 둔 깨달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거 어제 개관할 때도 마무리 지었는데 불완전한 그치? 명사종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1번은 패시브야. 여운. 그치? 항상. 2번을 좀 중요하게 생각이 좀 좋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 인간관계.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 독자들도 여러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너희들도 그런 아픔들 간혹 있지 않았니? 그런 것들을 그렇지 차심처럼 이제 받아들여서 우려낼 수 있다면 그걸 너희 몸 일부러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독자들에게 뭘 준다고? 성찰에 그렇지? 기회를 그지 뭐 유도하는 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관계라는 어떤 인식인데 요 긍정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뭐에 성숙의 태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저는 성숙한 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막 초딩 때 유딩 때 생각해봐 그냥 친구가 나한테 그렇지 뭐 했다고 나 너 안 봐 하고 진짜 안 보거든. 안 그래? 근데 나이 30, 40 차먹어서 친구랑 싸웠어. 물론 안 볼 수도 있지만은 뭐 아이 그래 그런 상황에서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너는 이런 것들 뭐 진짜 또 대화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단 말이야. 성숙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통 속에서 치유가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11강 두 작품 요거 마무리하면은 현대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학교 이제 개학하게 되면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현대시 뭐 홀수강만 들어간 학교도 있고 뭐 짝수강만 들어간 학교도 있고 막 그럴 건데 일단은 우리는 다 끝을 내놨으니까 복습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영상도 남겨놓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교재 115페이지에 3번 문제 보기부터 먼저 보고 가나 작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가 작품, 나 작품 공통 보기부터 먼저 나오거든. 자 시작과 동시에 지금 뭐야? 가나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주제로 한다. 그래서 민중, 우리가 민중이라는 워딩이 딱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또는 뭐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좀 곁들인다면은 또 끈질긴 생명력, 또 독재 민주화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자, 그래서 가는 면면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자, 면면함이 무슨 뜻이냐면 밑에 나와 있어.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이어지는 속성을 우리가 면면함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뭔데 위에 있는 세 글자 끈질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의연한 민족 의연하다라는 게 굴하지 않는 그지? 그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그치? 뭐 우두커니 있어서 그치?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 의연한 민중의 삶의 자세, 자연물인 뭐를 또 통해 느티나무를 통해. 그래서 지난 수능에서도 뭐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지? 감나무 그늘 어떤 성찰하고 성숙의 어떤 계기를 뭐 느끼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 여기 작품에서도 자, 이 느티나무 민중의 어떤 이 삶을, 그치? 삶의 자세를 느티나무, 그지? 어떤 속성하고 연결해서, 그지? 형성하더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자, 이 느티나무 역시 어떤 모습이겠어? 뭐, 의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제목, 나오는 것처럼, 그지? 가작품 제목이 면면함에 대하여거든, 그지? 면면한 속성을 지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 민중의 삶이, 그지? 느티나무와 연결이 되면서, 저런 지금 느티나무와 같이 우리도 의연하고 면면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밑에 봐, 이런 얘기. 농촌 공동체의 붕괴, 이농현상, 전부 다 지금 뭐야? 농촌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다.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도, 자, 여기서 말하는 민중은 특히나 여기서는 농민이라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겠네. 농민들의 삶이 지금 어때? 되게 힘들어. 그치?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치? 농촌이 붕괴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농민.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데? 면면한, 의연한, 그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둘의 지금 관계를 통해서 그치? 우리가 민중들의 삶, 그치? 이걸 확인할 수 있더라.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제 나 작품 선생님이 나 작품 읽기 전에 정리 한번 해볼 것이고요. 자, 제목 위아래 여백에다가 여러분들 자, 이 작품에 대한 특징 몇 가지 한번 내가 소개하고 시작을 할게. 자 일단은 자 형사구조 반복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 들어보았니 울음소리 너 들어보았니 울음소리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과 동시에 너 들어보았니 너라는 뭐 청자를 설정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작품도 이제 감각적 이미지를 또 주로 활용하거든. 그래서 자 시작과 동시에 지금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해가지고
이거 내가 미리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란 감각의 뭐 전이. 전이라는 것은 뭐 옮아감 또는 옮겨감 이런 뜻이거든. A라는 하나의 감각이 B라는 다른 하나의 감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얘기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A의 B 또는 B in A, B in A라고 내가 왜 적었냐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 문장으로 바꾸면은 A가 B하다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A의 B 또는 B in A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뭐의 뭐화, A의 B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봐. 푸르른 울음소리는 지금 무슨 패턴이야? B in A 패턴이야. 그치? 이걸 A가 B하다로 바꾸면은 울음소리가 푸르다거든. 그래서 저 푸르른 울음소리는 뭐라고? 청각을 시각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요 공감각 등장하고요. 자, 푸르른 울음소리라 그러죠. 이렇게. 자, 푸르른 울음소리니까, 그치? B in A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면은 뭐가 뭐하다? 울음소리가 뭐하다? 푸르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청각의 시각화. 푸르다는 색깔이니까요. 이거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문제 안 돼요. A의 B, A가 B하다만 나오면은 그대로 A의 B 하면 되는데 요 B in A, 요 구조면은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좀 접근해줘야 됩니다. 또 요즘 이제 뭐 활동 안 하는 가수 중에 예전에 그 레드벨벳 빨간 맛 궁금해 허니지 않습니까? 빨간 맛 뭐가 뭐하다? 맛이 뿔긋하잖아요. 그죠? 미각의 시각. 그러니까 이런 관형절 구조는 바꿔서 가죠. 알겠지? 맛이 뻘겋다, 미각의 시각. 얘네나, 이렇게 등장하고, 그 외 기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푸른 초록의 뭐 광휘,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이제 소리 이런 식으로 시각 그리고, 청각적인 소재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부터 너 들어보았니? 그래서 너, 중문자,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저 동구박 느티나무을. 자, 그래서 느티나무 나왔네요. 푸르른 울음소리. 자, 요건 아까 우리가 형식은 내가 표현법을 했으니까 내용 한번 체크해볼게. 봐봐. 그러니까 이 동구박, 그치? 저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했을 때, 자, 항상 내가 요거 패턴 기억해야 돼. 이 농민들, 지금 대사적인 농민 민중이잖아, 그치? 처음에 현실적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이라든지, 그치? 뭐 푸른과 같은 어떤 색채 이런 것들 전부 다 희망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푸르른 울음소리랑 힘든 현실에서도 뭐야? 굴하지 않고, 그치? 나무가 뿜어내는 뭐라고? 생명력, 그치? 뭐 부르짖 이런 이미지로 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푸르른 울음소리 공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희망이라든지, 그치? 자, 또는 강한 뭐야? 생명력.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희망과 생명력이, 자, 봐봐. 저 지금, 자, 나무는 지금 이렇게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현실을 지금 같이 겪었다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잖아? 그러니 저 나무를 보고 농민들이 뭐 하겠어? 오히려 더욱더 다운되겠니? 아니면 힘을 얻겠니? 힘을 얻지, 그치? 그래서 농민들, 민중들이 용기와, 그치? 자, 위로를, 그치? 겟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치? 민중들이라고 하잖아. 얻는다. 그렇지?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저런 푸르른 울음소리가 농민들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게 유발하는, 환기하는 각성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매개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 높죠. 차가운 바람 이런 뜻이에요. 자, 차가운 바람 고난 시간이겠지. 자, 그 다음에 우듬지는 자 나무 뭐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자 끝에 저 끝에 자 별 하나 매달지.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부정이면은
푸름이라든지, 그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이상, 소망, 그치? 긍정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화자 내지는 농민들이 바랬던 이상, 소망, 희망이란 당연히 이 농촌의 재건 또는 힘든 현실의 어떤 종식을 가리키는 건데 술어보라고 매달지 못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이상, 소망 따위가 농민들의 이상, 소망 따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좌절이라고 하고 이걸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소망, 희망이 좌절됐다. 줄여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두 글자로. 얘들아, 절망은 희망, 소망이 좌절됐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그 셋째예요. 같은 말.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절망적 현실. 그치? 자신들의 소망 하나 이룰 수가 없는, 아주 암담한, 참담한 현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해되시죠? 사실 평가원이나 우리 시험지에 나오는 선택지에 나오는 워딩들 있잖아요. 그치? 갑자기 참신한 워딩이 새로 나오진 않아. 계속 나왔던 게 나오거든.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 빨리 낮춰야지. 그치? 그리고 자, 지난 겨울, 자, 지난이니까, 그치? 자, 힘들었던 과거, 그리고 겨울이라 또 이제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치? 되게 좀 춥고 혹독했던 그 순간을 지금 얘기해 봐봐. 그래서 온몸 상처 투성이인 저 나무 당연히 느티나무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농민들과 같은 어떤 현실을 지금 이제 맞았다고. 그치? 그래서 상처 투성이야. 그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나무는 뭐 했다고? 그 상처들마다 해서 뭘 뿜어내? 그래. 울음소리를, 그치? 푸르른 울음소리를 뽑아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처 속에서도 그치? 푸르른 울음소리랑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아까 이런 에서 미리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는 자 19의 또 반복을 통해서 그치? 극복 의지라고도 한번 다르게 좀 적어볼게요. 당연히 그래서 말한 19의 반복은 저런 강인한 생명력, 극복 의지, 희망을 잃지 않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고3 정도 수준에서 운율, 은제 더 이상 안 물어보지, 그렇지? 그러니까 강조했을 때는 내용을 뭔가 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힘줘 말하고 싶은 것인가,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련을 좀 극복해내고자 하는 거지, 나무의 어떤 모습, 그렇지? 자, 그래서 너 들어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 다시 내모쳐 주시고, 보기 내용에 따르면 청산하고 떠나버리니까 무슨 상황이야? 농촌의 붕괴. 그치? 그래서 이 농촌이 지금 소외당하기도 하고, 또는 농촌의 이 젊은 인력들을 좀 어디로 빠져나가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 향도라든지, 그치? 자, 농촌 공동화 현상에서 농촌 더 뛰어버려. 그치?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자, 그래서 농촌 현실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 그렇지만, 자, 밑에.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는 농촌 마을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힘든 현실에서도 그렇지.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 그치? 그러면서 자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때리던 가지던 분은 더 강한 또 소리겠지, 그치? 당연히 흐느끼던 후리던 이런 소리들 다 청각적 소재들이고, 그 다음에 이 흐느끼던 이 팽팽히 후리던 이 소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절한 소리겠지, 이제 처절한 어떤 호소. 그러니까 자, 막 바람이 부니까 그치? 나무에 빈 가지에 이런 소리 막 불잖아요, 그치? 바람 많이 불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죠? 들리는 소리가 나무들이 그치? 떠나지 마. 우리가 아직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용기를 잃지 마. 라는 처절한 또 호소로 들립니다. 이해되나? 처절함과 고통의 어떤 이제 청각적인 형상이겠지.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돼. 힘내. 라는 자. 그리고 밑에 오늘 자 꺽쇠 똑같이 쳐봐. 위에 그러면은 자 2연의 첫머리 나왔던 다시 미안하다. 2연의 3회에 나왔던 지난 겨울하고 그치? 4연의 첫머리 나는 오늘이랑 결국 이제 지난과 오늘이니까 뭘 경과? 그렇지. 시간의 경과고 지난 겨울이라고 했어.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겨울이 아닐 거란 말이야. 다른 계절일 겁니다. 즉 겨울에서 어디로 해? 다음 계절에 바로 여름으로 점프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봄. 그리고 이때 변하니까, 자, 이렇게 지금 버티고 버텼어. 드디어 따스한 봄날이 되니까 저 나무 이제 뭐가? 잎이 막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한 개 더,
자, 여기 오늘 결국 시간의 경과지만은 혹독했던 이제 그 순간을 지나가고 이제 뭐야 강한 생명력을 뿜어낼 수 있는 봄이라는 계절이 됐으니까 시상이 뭐 되었다고? 전환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자, 다시 푸르른 울음이라 특정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맞지? 희망, 끊이지 않는 민중의 생명력이다. 자,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을, 자, 그 힘들었던 그지? 자, 그 과거에 이제 처절했던 또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이제 뭐로 이어지는 거야? 이파리로 이어지는 거야. 맞지? 강인한 끈질긴 그지? 생명력,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파리라는 특정 시어를 또 반복해서 이파리가 많이 열린 걸 또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자 색깔 또 나오네요. 생생한 초록의 광휘. 광휘는 뭐 이제 뭐 찬란한 빛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그지? 초록의 찬란한 빛들이니까 당연히 이파리. 자, 해서 색채야, 그치? 강인한 생명력을 통해, 그치? 결국 뭐 했다? 회복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는, 그치? 삭막하게 그지 없었던, 그 나무에 잎이 달리면서, 그치? 희망을, 그치? 또는 소망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성취. 맞죠? 자. 또는 극복 의지가 이번에, 극복을 해냈다는 거야. 맞지? 어쨌든, 저 초록의 광휘, 이파리들을, 그치? 이파리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니, 자, 그러면은 저 나무가 보여주는 성취, 그리고 극복을, 자, 밑에 봐. 앞들에서 뭐를 낸다는 표현은 뭐를 심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를 심다니까, 허리 펴는 요 사람들은 직업이 뭐야? 농부들이겠지, 그지? 농민들. 자, 앞들에서 뭐를 심다가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당연히 뭐겠어? 그렇지, 느티나무, 즉 뭐야? 힘든 겨울을 이겨내고 초록의 광휘를 내뿜고 있는 것이 희망과 생명력의 상징 표상인 저 나무들을 왜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 저 나무를 보고 그렇지? 뭘 얻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그렇지. 보며 위로, 용기, 격려를 받았다 이거야. 아니? 그래서, 자, 일종의 지금, 그래, 우리도 저 나무와 같이, 그치? 자, 저렇게 생명력 넘치는, 그치? 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 거야. 농촌을, 그치?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야. 각성하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왜 뭐뭐 하겠니? 라는, 그치? 이런 또 질문의 형식. 의문의 형식을 반복해서 민중들이 자 가지는 자 이런 마음 생각들을 인식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왜 쳐다보겠니? 저걸 통해서 그지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겠어? 그지? 다음 한 개 더. 어디선가 자 북소리인데 이 북소리 자 밑에 또 둥둥둥둥이라는 음성 상징어 또 청각적인 소재군요. 왜 둥둥둥 울려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이 모심기,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약간 약간 흥도 좀 돋우고, 그렇지? 약간 뭐 각성을 위해서, 우리 뭐 이제 사물놀이 패들 와가지고 뭐 공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북소리가 사람들이 어떤 지금 어떤 이 각성을 이끄는, 그렇지? 또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어떤 소리를 전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역시 또 왜 이 소리가 울려나겠니? 농촌을 재건하려는 것이 그런 모습들 아니겠니? 라고 희망해. 그치? 극복 의지에, 이 인식, 그치? 농민들이 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중의 이 삶, 그치? 느티나무가 보여주는 뭐에? 면면함에, 그치? 이렇게, 자, 빗대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래, 저 느티나무가 보여주는 면면함에 대하여 민중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제목이 면면함에 대하여. 맞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가 작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나 작품 이제 우리가 다시 보기를 활용해 볼 건데, 3번 문제 보기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끈질긴 생명력이거든? 자, 민중에. 다만 요거는, 자,
특정 어떤 시대를 이렇게 뭐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나 작품은 고된 시집살이에 핍박받던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어서 핀 며느리 밥풀꽃이라는 요 풀꽃과 관련된 설화 중심 소재로 해서,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가난과 서름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누구도 민중의 이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며느리 밥풀꽃 그 자체가 뭐야? 그래, 민중을 또 상징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지? 자,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이 며느리가, 자,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렇지? 서러움, 절망적 상황, 가난과 서름, 그렇지? 딛고 일어서는, 그렇지?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민중을 대표하는 전형성이 있는 인물이다. 또는 소재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나 작품도 간단하게 한번 도식화하면은,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그 며느리가, 며느리 밥풀꽃이 우리 서러움 또는 자, 이 서러움이라는 표현도 우리 많이 쓰지만은 우리 그 특유의 또 이제 이 서러움의 정서를 한 글자 표현하는 한의 정서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한스러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그것을 자 끈질기게 그치 이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 우리 민중의 모습과 그렇지 비슷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며느리 또는 이 며느리 밥풀꽃 자체를 끈질기게 살아가는 어떤 민중들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고 이때 며느리 밥풀꽃이라는 자 설화 그렇지 모티프로 차용했다는 점. 그래서 요게 자, 그 내가 그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며느리 밥풀꽃이 왜 며느리 밥풀꽃이냐 그 설화 모티프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자 며느리가 밥을 해서 시어머니가 자 밥맛을 하는데 밥이 너무 맛이 없더라는 거야. 야, 네가 한번 먹어봐. 그래서 먹어봤더니 사실 뭐 맛이 그렇게 뭐 없진 않은데 그치 며느리 이렇게 뭐 구박하고 그렇죠. 핍박 준다고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 잔소리 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 모습이 그치 자 봐봐. 이 빨간색 이 꽃잎 두 개가 입술을 상징한다. 입술을 보여주면은 요렇게 지금 자. 이 하얀색 꽃잎 같은 게 그 안에 이렇게 피어 있다고 하더라고. 요게 마치 뭐 같다고? 밥풀? 그래서 며느리 입술에 붙어 있는 밥풀의 모양 같다라고 해서 이 꽃의 이름이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하더라고. 또는 우리 요 지금 제 시에서는 며느리가 뭐야? 지금 여기서 가난과 서름이니까 그렇지? 너무 지금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밥을 할 때 다른 식구들도 주고 해야 되니까 다 퍼주면 자기 먹을 게 적잖아, 그렇지? 밥을 할 때 본인이 그 시어머니 몰래 먼저 한 몇 숟가락 먹은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들켜가지고 그렇지 시어머니가 혼났다. 그래서 이제 얘기 먹다가 이렇게 밥풀이 입술에 묻어있는 이제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건 아니냐 해서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자 며느리와 같이 그렇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 핍박 그렇지 받은 어떤 우리 민중들이 그런 가난과 핍박에도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는 그 모습이 강인한 또 생명력을 지닌 민중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에서 차감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밑에 이제 몇 가지만 또 추가를 할 건데요. 일단 설화를 모티프로 했다라는 점이 그 효과가 사실 여기서 며느리 바쁠 거 설화 들어본 친구 있나? 나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화 모티프 하면 어쨌든 그래도 설화가 민간에서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다 보니까 설화 모티프 하면은 뭐 친근감 아니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작품도 보면은 자, 그 1원에 그 여러 이 풀꽃들 그 다음에 실제 지명 그 섬의 이름을 실제 지명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거든. 그러면서도 뭐 사실감이라든지 뭐 현장을 좀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작품도 통사구조 반복 이 드러나면서 자,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뭐뭐 하는 꽃, 뭐뭐 하는 꽃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뭐뭐 하는 꽃이라는. 자, 그럼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 조금 쉽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1연 한번 가볼게. 112페이지입니다. 자, 1연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우리 화자가 날씨 보러 뜰에 내려 그 햇빛 너무 좋아. 그치? 자,
저 들판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던 평상시 좋아하던 여러 들꽃들이 지금 생각나는 거거든. 그래서 산부추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돈나물꽃까지 여러 풀꽃들을 열거를 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 며느리 바쁠꽃만 이렇게 민중이라고 했지만, 여러 풀꽃들 전체적으로 다 민중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들판이 이렇게 자라나는 풀꽃들을 우리가 민중이라고 본다면, 이러는,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런 꽃들로만 꽉 채워진 하고, 다음 페이지 봐봐. 이런 얘기를 해. 자, 소군산열도. 우리 군산하면 그 전라도 지역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실제 뭐 작가가, 또 전라도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지? 소군산열도, 안마도, 그다음에 뭐 송이 섬에 갈까 같은 실제 지명들, 그렇지? 섬을 또 열거 했는데, 근데 봐봐, 자 아까 내가 그 풀꽃들을 민중이라고 했다면은 이 섬들은 뭐겠어? 그 풀꽃들이 살아가는, 즉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렇게 얘기하지. 요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민중들이 살아간다, 또 존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삶의 터전이라는 워딩으로 바로 바꿔서 읽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지금 1연에서는 기본적으로 꽃을 생각했다 민중, 섬을 생각했다 민중들의 삶의 터전, 그치? 이런 것들을 떠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열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치환해서 민중과 민중들의 삶의 터전을 인식, 떠올린 화자의 모습. 많이 됩니까? 다음 2연 갈게요. 자, 2연에서 그 중에서도, 자, 여러 꽃 중에서도, 우리의 설움, 그렇지. 자, 설움을 우리는 한이라고도 한다고. 자, 이게 뼘물까지 녹아들어, 밟으면 으스러지는 이 꽃이 바로 뭐야? 며느리 바쁠 꽃. 즉, 우리 민중을 상징. 그래서 이 설움과 한을 지니고 사는 우리 민중을 떠올렸다는 거지. 맞지? 응. 그리고, 그렇지만 봐봐. 이 설움과 한이 있음에도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다. 우리라는 또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제 민중에 대한 이야기니까 공동체적 의식. 그치?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를 어쨌든 그 민중들을 다시 또 뭐하는? 일으켜 세우는 꽃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것은 지금 봐봐. 민중들이 한을, 설움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이 뭐야? 주저하고, 그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한다고? 이것과 함께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간다라는 거야. 끈질긴 생명. 이해되니?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네 줄은요, 설화 내용이야. 어쨌든, 자, 이 한스러움, 그치? 을 지니고, 자, 꽃이 되어버린, 그치? 그래서 며느리 바쁠 꽃이 된 그 이야기. 봐봐. 우리 엄니 나를 배웠을 때 입덧 나고, 그죠? 시엄니 눈 돌려 흰쌀밥 한 숟갈 들통 나가. 내가 시어머니 몰래 밥 먹다가 들켜가지고, 그치? 입술에 붙어있는 그 바쁠 때기. 자, 이건 뭐, 이제 그 꽃의 모양, 그 외양을 또 이제 묘사한 것이기도 하군요, 그죠? 비유적으로. 자, 살강이라는 게 뭐, 손만. 또는 뭐, 밥상 뭐 이런 뜻이더라고. 자, 밑에 떨어진 밥알, 두알. 혀 끝에 감춘 밥알, 부활, 이게 뭐야? 혀, 이제 또는 입술 사이에 있는 요 밥풀 요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그 설화 내용, 이 한스러움인데, 봐봐. 근데 그 한스러운 어떤 그 내용이 봐. 몰래 울음. 여기서 말하는 울음은 당연히 이제 뭐 한스러움이겠지만, 봐봐. 자, 그 울음도 그쳐 추스름 끝에, 그지? 마음 추스르단데요, 원래는, 그지? 이 한이 이제 뭐 되었다고? 한에 지금 꽃이 되었다는 거야. 꽃이 되어서 계속해서 뭐야? 이어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과 슬픔 따위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끈질긴 또는 강인한 어떤 생명력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에서 이런 한의 정서를 끈질기고 강인한 어떤 삶을 원동력으로 삼았다라는 이걸 뭐라고? 승화라고 부르겠다고 했어. 어제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바꿨을 때.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이런 얘기 했거든. 그런 서름을 딛고 사는 민중들의 삶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 딛고라는 말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바꿔 부른다면 이거 승화거든.
그치? 서러움마저도 승화 잘 걸러내서, 그치? 자, 이렇게 끈질긴 강인한 어떤 민중들의 삶 속성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때 울음은 당연히 이제 청각적인 소리겠지만은, 자, 이런 게 울음을 훔쳐 먹고라는 이런 표현들이 내신이니까 내가. 자, 소리는 우리가 형체가 있나?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형체가 없는, 그치? 자, 없는 대상을 형체가 있는 것으로 뭐 했다고? 구체화, 그치? 했다. 형상화했다. 이렇게도 내신 때는 물어볼 수 있다. 울음을 먹을 수는 없거든,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하늘 승화해서 며느리 바쁠 것과 같은 거지. 자, 모습으로 계속 이어가는 민중들의 삶. 그래서 햇빛 기진하면은 그치, 햇빛 많이 쬐면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그치, 꽃잎을 쫙 벌리고 하얀 바발 같은 거지 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거는 꽃의 외양을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자 봐봐. 도는 여기 오지. 우리 내가 그 평가원 지문할 때도 도 할 때마다 내 올소 또한 적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꽃이 그치 계속 피어 있다라는 것은 그치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 ing 지속성. 그러니까 이것은 민중의 그 끈질긴 생명력이 그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서러움 속에서도 이어가는, 그치 이어지는 민중들의 삶의 모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요 작품. 내가 11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치기 전에도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현대시가 우리가 11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 22개 작품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고전시가 4강, 5강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고전시가 4강, 5강 할 건데 4강, 5강이 지금 형시조 두 수에다가 선을시조가 한 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6개 작품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54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활용하고 싶은 이 소재가 무릉도원, 그다음에 요순시대, 그다음에 강구연월이라고 나와 있어. 뭐 무릉도원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지? 우리 그 이상 세계를 상징하는. 그다음에 요순시대는 자 밑에 보시면은 요임금과 순임금이라는 중국의 그 이제 이 훌륭한 임금이거든, 성군인데 그 시절이 뭐였다고 아주 태평성대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무릉도원 이상, 요순시대 태평시대 시대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강구연월이라는 것도 이 요임금이 그치 자 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이들이 그치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더니 그래 요임금이 정치 잘해서 먹고 사는 게 편하다 좋더라 이런 얘기. 역시 또 태평성대. 그래서 그러니까 가작품에서는 무릉도원, 나다작품에서 각각 요순시대, 강구연월과 같은 태평시대를 그치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요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읽을 건데 개관은 따로 안 할게요. 요거 쇼들이라서 뭐 짧고 하기 때문에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작품부터 자 초장. 두류산은 지금의 지리산이에요. 어쨌든 자 두류산 몰라도 산이니까 뭐야 자연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양단수에서 양단수가 두 갈래길이 자 갈래의 물줄기가 한 줄기로 합쳐지는 지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자 지리산의 자 어떤 특정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곳을 자 즉 옛날에 듣고 이제 그치 지금에 와서 보니까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들었던 건 옛날이고 지금 이제 내가 와서 봤어. 그치? 실제로 이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모습 본 거지. 그랬더니 자 도화서 이런 도화, 뭐 행화, 그치? 이화 요 정도는 여러분 바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도화 하면은 계절감으로는 봄을, 그치?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로는 무슨 색? 요거 조심해야 돼. 우리 도화는 붉은색.
이화가 백색, 그지? 자, 이화 백꽃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붉은색과 같은 색채 이미지 또 떠올려주면 봐봐. 그래서 자, 저 양단수 아까 내가 물줄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물에 지금 뭐가 복숭아 꽃잎이 막 흐드러지게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거야. 또 난 그러니까 산 그림자조차 잠겼구나. 즉 뭐야? 그림자가 여기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붉은 꽃잎들로 그렇지 그 물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면 자, 동현이 이 머릿속에는 이 이미지가 약간 지저분하니 아름답니? 누군가는 제 꽃잎이 너무 많으면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예쁜 거야. 그래서 자 예쁜 꽃잎들이 그렇지 빨간 꽃잎들이 이 맑은 물에 또 이제 떠다니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때 잠겼어라의 영타는 당연히 감탄 예찬이겠죠, 그지? 자, 어쨌든 산 그림자조차 잠길 정도로 붉은 꽃잎이 그지 가득 차 있다. 그다음에 자 아이야라고 지금 나오거든. 이때 아이야는 우리가 자 일단은 또 도호법 그지 청자 맑은 방이잖아. 근데 고전시가 특히 시조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마지막 종장에 아이야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제 불렀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제 이 혼잣말이 어떤 아이야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자 우리가 그 이제 조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영남학파의 대가라고 하잖아. 어쨌든 뭐 양반이니까 밑에 이제 시중도는 몸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몸종 따라다니니까 야 얘야 이것 봐라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곳, 이 지리산이 무릉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언급하는 데서 어쨌든 그냥 청자 맑은 방 정도 해두시고 중요한 건 무릉이 어디냐? 아까 우리 무릉 이상 세계라고 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릉이 어디냐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물었지. 그러고 나서는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여기는 바로 어디입니까? 본인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치? 지리산을 가리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야, 내가 있는 그치? 현재 자신의 있는 것을 이상적 세계로 여기는, 그치? 이것을 지금 뭐라고?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표현했고, 영탄적인 어조로. 이것도 당연히 뭐야? 내가 있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니까 이때 영탄은 감탄의 영탄이겠지. 맞죠? 그리고 화자가 또 등장했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무릉도원, 그지? 를 활용했고, 두 번째 나 작품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작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김천택이라는 작가는 그 신분이 중인이야, 중인.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게 평민보다는 높지만 당연히 양반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지? 사회적인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제약이. 그치? 한계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사회, 이 신문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어. 그래서 자, 그런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치? 또는 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시에다가 풀어놓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일단 그 돌파하고 일단은 뭐 도피처로는 일단 자연 얘기도 많이 했어. 왜냐면 봐봐. 자연은 신분적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 말이 뭐냐? 너희들 아마 이런 식 본 적 있을 거야. 강산의 이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 즉 권력자, 신분 높은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라면 나 같은 중인은 못 차지해. 그치? 하지만 실제 강산을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즐길 수 있어. 그러니까 자연은 뭐가 없는 곳이야? 신분 차별이 없는 곳이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요 작품, 나 작품은 2번과 같은 것들로 어쨌든 시설 좀 약간 뭐해? 한탄하다. 왜 내가 이때 태어났어? 그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 다 한탄들 좀 하거든요. 여러분 2번 패턴을 보면 김천택이라는 작가 나오면은 약간 좀 불만이고 그리고 이 자기 신분에 대한 좀 약간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중인 가객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까지는 몰라도 돼. 넘어갈게. 자 그래서 요 1월 자 1월을 해와 그지? 달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지? 건고는 우리가 흔히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이라고 읽어주시면 돼. 그러면은 자 봐봐 이 해와 달과 하늘과 땅들 전부 다 뭐야? 자연이야.
또는 자연물이라고 읽을까? 자, 즉 이런 자연물들은 옛날, 즉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지? 과거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지? 그지? 자, 자연은 그대로인데 봐봐. 밑에 뭐 나와? 세상 인사는, 자, 세상 인사는 뭐야? 결국 이 세상살이, 그치? 즉 자연과 또 반대항이니까 뭐 속세라고 해도 좋아요. 그치? 또 현실이라고 이렇게. 자, 지금 현실의 상황은 어찌리 달라졌는가 해서 설의인데 이거는 영탄인데 자, 달라져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야? 영탄 중에서도 뭐야? 반탄이지. 그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옛날 그대로 자연물이 있는데 왜 현실은 달라져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차별받고 그죠? 제약받고 이러냐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영탄은 당연히 안타까운 탄식일 겁니다. 세상살이는 그치? 변해버려.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요손 시대에 그치? 자 요손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는 같은데 자연은 그치? 그대로인데 세상에 그치? 자 모습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전혀 지금 평화롭지 않고 그치?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조시키는 것이기도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몸은 화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늦게 태어난 여기서 나는 태어나다 늦게 태어난 그것을 슬퍼하노라 라고 이것도 영탄 탄식이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요손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저 자연들과 그치? 좋은 시절을 함께 보냈을 건데 지금 태어났으니 자연은 그대로지만 세상이 달라져서 평화롭지가 않네. 그치? 라고 안타까워한다. 어쨌든 자신의 또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그치? 지금은, 자, 이 말. 지금은 요손 시대가 아니라서, 그치? 되게 불행하다. 현실 상황이 좀 곤란하다, 혼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작품은 작자 미상의 지금 사절시조인데, 얘들 우리가 사절시조라고 하면, 평민이 주로 뭐 짓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지. 4대부는 사절시조를 절대 짓고 부르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그치? 4대부도 사절시조 짓고 불렀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자, 우리 초장 한번 볼래? 초장 보면은, 대장부가 공을 이루고 물러난 이유가, 공을 이루고 물러났다는 건 지금 뭐야? 대개는 공적인 어떤 임무를 그것이 다 마치고 뭐 퇴직했다라는 개념으로 쓰거든? 그래서 공을 이루고라는 요 말을 아마도 유교적인 윤리 이념에 따라서 즉 충이나 뭐 의 같은 것들 있잖아, 그치? 이것을 다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났다, 퇴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자 초장은 공적인 어떤 지금 사회적인 자아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중장과 종장은 이제 뭐야? 공적인 사회적 자아로서의 임무 역할이 끝이 났잖아. 그리고 이제 뭐 나와야 돼? 이항대립이니까. 개인적 자아, 사적인 자아가 나와야지, 그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봐봐. 인천의 자, 인천 네모 쳐주시고 고전시가 이런 인천 같은 것들 직독짓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넓게 뭐야? 자연이라고 읽으면 된다. 그치? 자연 속에 집 짓고 많은 것들, 많은 책들 옆에 사놓고, 그치? 자,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천금, 준마, 솔질하는 그 솔질하는 걸 가끔은 뭐야? 뭐더 이제 뭐 갈기라든지, 그치? 또 털 같은 것들 빚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도 그냥 말이나, 그치? 뭐 어떤 뭐 가축, 짐승 뭐 이런 이름 읽으면 되거든. 천금, 준마는 천금을 줘도 안 바꿀 좋은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잘 케어하고 보람에 길들여 두고 보람에는 뭐하는? 사냥하는 새예요. 그치? 사냥하는 매. 1년이 안 된 작은 매를 가리키거든. 이거 좀 뭐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래, 자, 저기 자연 속에다가 집 짓고, 그지? 책 읽거나, 심심할 또 뭐, 사냥 나가거나, 그지? 또는 노복. 노복은 여러분, 이제 사실 고전 산문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너희들 이것도 기억해. 자, 우리, 노복. 노비는 뭐의 줄임말 합친말이라고? 미안하다. 노복하고 시비가 합쳐지면은 뭐가 돼? 노비 비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복은 남자 하임.
12는 여자 하인. 그치? 그럼 노비와 비복은 봐봐. 노비, 비복 해서 그렇지? 남녀 하인을 다 아울러 표현하면 하인이라고 읽으면 돼. 이거는 고전 산문에서만, 특히 고전 산문에서 요 12가 많이 나와요. 여자 정도 해가지고 뭐 지시하고 가리키고 그죠? 어쨌든 간에 요건 해야지. 어쨌든 남자 하인을 시켜서 밭 갈리고 그죠? 그냥 힘을 좀 이제 필요로 하니까. 그다음에 자 절대 가인 옆에 두고 예쁜 사람 옆에 두고 술동이 술을 부어서 벼도 검고 세줄 얹어 무릎에 얹고 남풍시는 이게 약간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 연주곡 있잖아요, 그렇지? 뭐 캐논 연주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악곡명입니다. 검은 거죠, 연주. 자, 이 악곡을 이렇게 연주를 해서 봐봐. 강구연월 누웠으니 누웠다라는 표현은 지내고 있으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지? 자, 지내니. 즉, 자, 그러니까 이 중장의 내용만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자 초당 직곡을 좀 하는 일련의 지금 행위들을 자기가 지금 이제 사적으로 이제 하는 행위들을 열거 나열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열거 나열한 행위들을 다 보니까 다 어때? 다 여유가 있고, 그렇지? 풍요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구연월. 아까 강구연월 뭐라고? 태평시대. 그치? 그래서 태평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자신 현재 처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충분히 그치?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이해되나?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우리 중장과 또 종장에서 보고 듣고 그치?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할 때 이는 당연히 어디? 이게 중장에 있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중장과 종장은 사적, 그치? 즉 개인적 자아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내 보고 듣고 즐거운 것은 그치?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만족한다. 사자성어로 네 글자 뭐라 부른다고?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그렇죠.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를 강구연월이라는 성어와 연결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뭐하 또 노라로 끝났으니까 영탄. 이때 영탄은 감탄이고 만족감이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것도 하나 더 하자. 그래서 공을 이루고 물러난 이후에 이렇게 사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시간의 경과, 초중장이 이렇게 전환될 때 시간 경과가 이루어진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또 고전시가 5강도 똑같아. 형시조 두 수하고 사설시조 한 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57페이지 3번 문제 보기입니다. 자, 3번의 보기에 따르면은 여러분 요거 너무 많이 봐왔던 이제 관습적 상징이네. 이제 시조에서 눈과 비는 기후 현상이라는 본래적 의미에 동해 주관적 정서의 투영물로서 자 사용이 되더라. 자, 그래서 어쨌든 기후 현상이라는 본래적 의미는 물론이고 주관적 투영물. 자, 그럼 보자. 그래서 이때 눈과 비는 어떤 의미냐? 일단 물리적인 상태. 다음에 소리나 색채 유무, 계절적 이미지와 관련해서 차이를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눈하면은 겨울을 상징하고 그렇지. 비는 사실 어떤 특정 계절을 상징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 뭐야? 대개는 이제 우리가 뭐 여름을 또 이제 상징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소리나 색채의 유무, 그렇지?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하얀색의 어떤 이미지라면은 비는 사실 우리 투명한 어떤 이제 액체, 이제 결정일 뿐이기 때문에 또 없지 않는 이런 식으로 또 판단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 이제 공통점인데, 자, 두 소재를 일단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하강적 이미지를 전제로 해.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사람의 행동에 뭐 제약을 가한다라는 점에서 장애물, 방해물로서 기능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라는 또 부정적. 그래서 일단은 저기 이 1, 2, 3번이 우리 이 가나 다 작품에 적용이 되어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사실 요 보기가 없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이 눈과 비라는 관습적인 어떤 시어들의 의미거든요. 요거는 보기를 떠나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 그러면은 가작품부터 한번 해볼 건데, 가작품 제목이란다. 작가 이름 밑에 또는 위에다가 여말선초라고 적어주세요. 여말선초. 자, 여말선초는 무슨 시대? 고려 말, 조선 초를 가리킨다고? 그러니, 자,
그래서 이 여말선초는 결국 이제 정권 교체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첫 번째, 자, 고려를 끝까지 뭐하든 지지하는 거지. 고려의 충신들. 맞죠? 또는 자, 정권 교체기니까 1번과 같은 뭐야? 뚝배기과가 있으면 뭐 들겠어? 예신과도 있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새 정권에 그치? 합류하는.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서 자, 이 지금 여전히 고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또 뭐하는? 설득하고 회유하는 이야기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있다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요 가작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의 이제 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충신으로서 이제 작가가 눈이라는 것이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지금의 모든 마음은 그치 흔들리지 않는다. 말하는 것을 우리 그 사군자 중에서 대나무라는 걸 활용해서 이야기한다. 한번 읽어볼게. 자,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 그래서 눈은 여기서는 자 고난과 시련, 즉 여기서는 이성계 세력.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보자. 새 나라에 뭐 합류하라는 뭐 회유라는. 회유를 떠나서 이거는 약간 압박.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좀 볼게. 그래서 눈을 그래서 맞아서 휘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지금 훼손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압박을 받아서 약간 이제 뭐 갈등하는, 고민하는,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 이 대나무. 그래서 우리 그 사군자 중에서 난초 빼고, 그치? 매난국주가 대남 빼고 매화, 국화, 뭐 대나무, 여기 플러스 뭐 소나무까지 끼우면은, 걔네들 어쨌든 간에 뭐야? 추후에도 불구하고, 그치? 뭐 하지 않는 푸름이라든지, 그치? 자신들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겠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맞지? 자, 비록 내가 이런 압박에 시달려서 휘긴 했습니다만 누가 나를 보고 휘다고 하던가 휘었다고 하는가 그 서리적 진술이야. 즉 내가 그치? 자, 이 휘어질지언정 그치? 내가 상대에게 타인에게 누구에게 즉 이성계 세력에게 굽히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휘어질지언정 굽히진 않다. 휘어졌다는 건 지금 약간 피동적이거든. 그치? 그래서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약간 탄압도 좀 당하고, 그치? 그러니까 뭐 설득도 좀 당했, 그럴지언정 내 스스로 뭐야? 굽히고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요거 서리적 진술. 그치? 나는 그와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봐봐. 내가 만약에 굽힐 절개였다면 굽힐 절개라면 이 눈 속에서 풀을 쏟냐 푸름을 내가 잃었겠냐 그치? 즉 이 말은 뭐야? 푸름을 뭐? 잃지 않았다는 것이 그치?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눈으로 상징되는 자, 무슨 이미지? 백색의 이미지 그치? 그리고 대나무 자로 상징되는 푸름 여기서는 푸름이라고 했고 내가 이제 백색하고 이제 맞추면 청색이라고 표현할게 그러니까 요거는 자 뭐에 대비? 어이! 색채 대비 디폴트 뭐라고? 근데 여기서는 자 플러스 알파도 해줘야 된다고. 왜? 저 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지조절개를 훼손하는 것이 가치라면 저 대나무의 푸름은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 뭐 대립도 이런 여기서는 당연히 대나무에 뭐를 강조하기 위함이겠어? 푸름을 지조절개 강조하는 것이 이해되지? 그래서 야 내가 진짜 굽힐 것이었다면 푸름을 내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겠니? 응? 이렇게 얘기해. 맞지? 자 그러면서 세한고절 밑에 나올 겁니다. 세찬추에도 혼자 지키는 뭐야? 절개. 그치? 그래서 요거 뭐 참고로 여러분 자 아까 내가 4군자 얘기했잖아요. 그치? 매화가 지니는 뭐 아담한 멋과 절개하면은 아치고절이라는 워딩이 있어. 아담한 멋과 높은 절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매난국에서 내가 나는 뺀다 했다. 국화가 지니는 쪽 절개. 국화가 우리 늦가을, 그치? 뭐 요쯤에 서리가 내릴 때도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상고절. 이 상자가 서리 상자입니다. 서리가 내림에도 지키는 높은 절개. 그치? 그리고 위에 있는 세한고절은 추위, 세찬 추위, 한자 한파주의 할때 한자 추울 한자거든. 그래서 요 사자성어, 그치? 네 가지는 사분자와 관련해서, 그치? 남쪽 빼고, 관련된 성어들로 절개를 상징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아마도 세찬 추위, 당연히 세찬 추위는 지금 뭐를 가리키는 거겠어? 눈과 관련된 겨울의 소재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치? 겨울이라는, 자, 이미지 속에서도. 자, 그 속에서 혼자 지킨 절개는 너. 그래서 너는 누구를 가리킨다? 대나무니까. 일단, 의인법이고. 노라니까 이것도 무슨 어미? 영탄.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영탄은 그러면은 탄식이야, 감탄이야? 이거는 감탄이지. 너의, 그치? 그 세찬 추위. 즉 뭐야? 이런 압박 속에서도 지조절개를 잃지 않는 대나무. 너를 보면 나 역시 뭐 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작품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감탄하고 예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저 대나무를 뭐 하고 싶은 거? 그렇지. 본받고자 하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나다 작품을 쌤이 설명할 거 없어. 그냥 바로 작품 읽을게. 알겠죠? 자, 보자. 자, 나 작품은 임의 지금 부제 속에서 임을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봐. 초장에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자, 이번엔 청각적인 소리네요. 그죠? 자, 그 소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가지고, 그치? 자, 봐봐. 이 비 오는 소리에 임 보러 가던, 봐봐. 꿈 내용 한번 쳐볼래? 야, 요거는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그치? 또 나왔네? 꿈이란 공간은 임과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임을 볼 수 있는 통로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 다만,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거든. 가상적 공간이니까. 자, 어쨌든, 자, 임을 지금 보러 가던 꿈이라고 했을 때는, 그치? 자, 우리는, 이 지금 시의 상황이 이미 지금 부재하고 있고, 그치? 자, 이 꿈이라는 공간이 임과 의 재회의 어떤 수단,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꿈이란 비현실 가상적 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이 고뇌 해소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임과 그래도 그치 꿈속에서나마 보고 싶다라는 것은 어쨌든 뭐가 좀 깔려있는 거야. 임을 정말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있다고. 맞지? 응.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래. 비 오는 소리에 깨버렸다. 꿈엔 가지도 못하고. 그치? 그러니 이 비 오는 소리는 결국 임과의 이 꿈속 재회를 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아까 우리 보기에 따르면은 이 임의 다시 우리 그 사람의 인간의 행동을 제약한다라는 것이 장애방해물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거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 알겠지? 쌤은 늘 얘기한다. 쌤이랑 수업하기 본인들 먼저 풀어와야 돼. 그치? 그래서 내가 보기를 잘 활용했나 못했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또 내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였구나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깨어버렸던가 하고 자 설의 영탄이네. 요번 영탄은 그러면은 한탄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입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듣듯 하더라. 자, 이 듣다가 고전시가에서는 떨어지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잘 쓰긴 써. 이게 빗물이 듣는 소리에라는 표현을 막 쓰거든. 빗물 떨어지는 소리에. 그래서 앞에 눈물, 비 이런 워딩들이 나오잖아. 그럼 뒤에 있는 듣다는 리슨이 아니고 뭐라고? 떨어지다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필수어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봐봐. 처음에는 다 뭐로 시작해서 빗물로 시작해서 그치? 빗물이 지금 입 위에 떨어지는 것을 뭐에 비유했고 구슬에 비유를 했고, 그치? 그 구슬을 다시 뭐에 또 비유했어? 임을 기다리며, 그치? 결국 임을 또 꿈에서조차 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흘리는 화자의 눈물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 3단 비유. 자, 그래서 하더라. 이것도 어쨌든 간에 영탄적 진술을, 그치? 자, 임에 지금, 자, 이 만인과의 재회를, 그치? 방해한 빗물에 대한 어떤 탄식이면서 이 빗물이 나의 또 눈물과 같은, 그치? 또 비유적 진술까지. 자, 그 다음에 다 작품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다 작품은 자, 물론 2번 문제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
다음에 칡, 넝굴에서, 자, 칡, 넝굴이니까 우리 그래, 담이나 다른 나무를 타고 이렇게 자라는 줄기 식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납거미는 우리가 이렇게 약간 그 나선형의, 이렇게 거미줄 막 쳐가지고, 납이나 벌 같은 거 잡는 그 거미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바로 갈게. 자, 임이란 해양금성 실제 지명이 돼 몰랐는데 이건 강원도 실제 지명이다. 어쨌든 임이란 뭐가 돼요? 오리나무가 되고라고 돼 있거든. 자, 어쨌든 임은 대상이고 나무가 되다. 즉 임은 자 오리나무 해서 자 요게 지금 자 임을 비유한 표현도 되고 그렇지? 자 또는 오른쪽에 나는 자 화자는 3, 4월에 칡넝쿨이 되어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요거를 우리는 고전 시가에서는 흔히, 자, 사실 이거 고전 산문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간혹 우리 고전 시가에서도 써요. 왜냐면 너희들 그 3인국, 송민국 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범나비가 되어서, 내가 무슨 달이 되어서 같이, 그치? 뭔가로 변신해서 이메 곁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 그치? 할 때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변신 모티프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화자 또는 대상이 어떤 특정 자연물이 되어서 대개는 임과 같이 함께 하고 싶다 또는 임의 근처에 가고 싶다 이런 패턴들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봐봐 자 임이 이렇게 큰 오동나무래 이제 오리나무면은 나는 지금 그 나무 줄기라든지 그지 가지 같은 것들을 타고 자라는 칡덩굴이 되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기서 임과 함께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밑에 자 중장인데 그 나무 우리 임에게 그치 그 칡 나가 납거미 나비 감듯 이거 지읒법이네요. 그죠? 그래서 거미가 나비를 낚아채듯이 뭐 하고 싶은 거야? 딱 달라붙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리로 친친 저리로 친친 기린도 없이 찬찬 구비나게 휘휘 이거 다 뭐야?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그치? 생동감 넘치는 표현인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이렇게 얽어지고 저렇게 설켜지고 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하루 종일 그치? 매번 그냥 늘 감겨 있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임과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것을 변신 모티프의 그치? 이 요소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지 섣달이니까 이게 한겨울이라고 할게. 한겨울에 바람, 비, 눈, 서리 이런 것들 지금 뭐야? 이런 식물들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그치? 뭐 하는 것들이야? 방해하는 또 것들 아닙니까? 그치? 또는 여기서는 화살 지금 이렇게 칡나무가 그치? 칡덩굴이 나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미 이렇게 찰싹 달라붙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모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뭐 해버리는 거야? 때로는 자를 수도 있는 것이고 뿌리를 뽑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야. 임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 연결도 좋고 또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고급적인 표현하면은 결속, 그지? 을 방해하는 요소. 장애물.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와봐라 내가 임에게서 떨어질 줄이 있겠는가? 임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치 서리적 진술을 통해서 임과의 어떤 결속 또는 연결, 결합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맞죠? 그래서 변신 모티프가 활용이 됐다라는 요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은 너무 좀 단순했죠.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강까지 우리가 좀 약간 뚝성이 작품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6강부터는 자,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면왕정과 같은 이제 가장 긴 호흡의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여러분들 꼭 먼저 읽어와 주시거나 해 오셔야 호흡이 좀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럼 이런 짤막한 시절도 그냥 선생님 막 읽어버리고 넘어가면 되거든, 그렇지? 근데 이거 지금 뒤에 있는 호흡 긴 작품들은 본인들 먼저 안 읽어오면은 물론 선생님도 계속 일을 시켜주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만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고 풀어오는 거 꼭 약속 선생님랑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뒤에는 6, 7강을 아마 한 타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8, 9강을 또 한 타임에 하게 되면은 3월 첫째 주, 즉 너희들 개학하는 주말에는 고전 시가도 끝이 날 것 같아요. 맞지?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산문 또는 비문학 중에서 필요한 지문 제재들 이제 수업을 선별적으로 할 거고요. 학교 범위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오늘부로 이제 계약을 한 열흘 남겨두고 있다고. 그래서 당장 막 계약하면 또 정신 없을 겁니다. 물론 시험 치는 과목이 1, 2학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11월에 있는 수능까지 우리가 뭐 이제 염두에 둔다면 그러니까 지금 좀 올해 또 이제 3, 4월 또 내신도 잘 거쳐야 되고 그렇지 또 이제 중간고사 끝난 뒤에 또 기말도 잘 보내야 되고 하니까 한번 이제 이번 학기 계획을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 뭐 꼭 세워서 꼭 그렇게 찍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큰 그림 좀 그려놓고 그렇지 거기 맞게끔 내가 좀 실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딱 이제 한 열 달 정도, 그죠? 10달도 아니지, 이제는 사실. 그죠? 한 10달 좀 안 되게 남았는데,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날씨가 꽤 괜찮네요. 근데 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고3은 공부, 뭐, 시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고, 그래서 몸 관리들도 잘 할 수 있어. 알겠지? 고생했다.